안녕하세요. 박지숙의 마인드 힐링 시간입니다. 요새는 중장년의 나이 연령 기준대가 많이 변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젊음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은 어느 일정한 시기가 되면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우울한 경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이 시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고 현명하게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바쁜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전공은 이제 한방 부인과학을 전공했습니다. 현재 한의과대 학장으로 이제 보직을 하고 있고요.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이제 갱년기 장애하고 난임을 이제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정말 바쁘실 텐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주셨듯이 그 한방부인과에서 이제 진료를 하시잖아요. 예. 요새는 어떤 분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세요?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기 때문에요. 그 갱년기와 이제 갱년기 이후 폐경 여성들이 이제 주로 많이 오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혼 연령이 이제 늦어지면서 이게 난임 환자들도 좀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월경통 환자들 많이 보고 있고요. 예전보다 줄었습니다만 이제 산후조리 하시는 분들도 전통적으로 한방병원에 많이 오십니다. 일산 한방병원에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주로 그런 분들이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여성들의 어떤 질병에 관한 거를 보고 계시는 병원에서 거잖아요. 동국대학교 일산 한방병원에서 여성의학과라는 이제 그 과명으로 진료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만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연령대가 아무래도 이제 그 여성분들 중에서는 갱년기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요새 우스갯말로 중2병의 아들을 이기는 게 갱년기 엄마라고 하는데 그 갱년기의 어떤 주요 증세? 이런 증세가 나오면 내가 갱년기인가? 이렇게 체크해봐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갱년기 장애라는 것이 이제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증상은 대부분 이제 안면 홍조예요. 얼굴이 빨개지는 거. 달아오르고 월경 주기가 이제 불규칙해지죠. 주로 이제 좀 짧아지는 형태로 옛날에 30일마다 하던 게 이제 25일 만에 한다라든지 해서 주로 이제 안면 홍조하고 그 월경 주기 단축이 이제 제일 첫 증상이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서양 사람들보다 조금 홍조가 좀 적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유 없이 온몸이 쑤시고 아프거나 이제 뭐 몸이 무겁다라든지 또 이제 수면 장애, 특히 잠을 잘 못 이루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홍조부터 첫 증상이 시작되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됐는데 얼굴이 좀 빨개지고 화끈화끈 달아오른다 하면은 내가 갱년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예. 본인은 이제 젊으시니까 40대 한 중반쯤 되시면 이제 자기 아직도 이제 30대처럼 활동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류 역사상 그 난소의 노화, 내분비의 노화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체로 45세쯤 되면 갱년기 장애의 가능성들, 갱년기에 들어와 있다고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45세가 돼도 벌써?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전에도 되는 수도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평균 50세 전후로 이제 폐경을 하시니까 그전 한 5년 전부터는 이제 준비하셔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더 빨리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 갱년기가 왜 생기는 걸까요? 안 생길 수는 없나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그 모든 여성분들이 갱년기 없이 이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한다라면 상당히 이제 본인의 건강에도 위험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인류의 어떤 그 이렇게 생존에도 좀 약간 위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때가 되면 이제 노화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노화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생식적인 측면의 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임신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난소의 내분비 기능을 중심으로 이제 호르몬이 줄어들어가는 형태의 노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식 기능과 무관하게 그냥 신체적 노화가 있는 거죠. 예전보다 주름살이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키가 더 줄어들고 건축이 빠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말만 들어도 안타깝네요. 신체적 노화죠. 그래서
그 몸에 일어나는 노화는 이제 그런 자연적인 연령 증가에 따른 노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와 무관하게 딱 정해져 있는 그 생식 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갱년기 장애는 이제 생식 노화가 우선이고요. 난소의 호르몬이 감퇴되는 것이 이제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동시에 이제 다른 신체적 노화가 이제 연령 증가와 더불어서 같이 생기는 것이고요. 또 잊어버리고 있는 게 또 뭐냐면 사회적 노화인데요. 네. 이제 자녀의 양육과 이제 성장 과정에서의 이제 어떤 갈등이라든지 또 결혼과 분가, 그다음에 또 친구가 이제 또 질병에 이완된다라든지, 네. 혹은 직장을 뭐 그만두게 된다라든지 이런 변화들이 보통 갱년기 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적 변화들, 뭐 사회적 노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돼 가지고 갱년기 장애를 이루고요. 또 이런 갱년기 장애에는 이제 그 사람의 타고난 신체적 소인이라든지 성격적 그 특성이 많이 관여를 해요. 그래서 몸과 마음과 이제 관계가 다 작용해서 갱년기 장애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 갱년기 장애에도 우리 신체적, 정신적, 그 사회적 모든 그 연결고리가 같이 함께 가는 거군요. 예,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갱년기나 노화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도 혹시 유전이 되는 건가요? 유전이 크죠. 대체로 보면 이제 모친과 네. 그 자매들, 뭐 요즘 워낙 적게 태어나니까 뭐 자매가 잘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만약 자매가 있다라면 거의 비슷한 연령대 배경을 합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특성이 크고요. 그게 뭐 훨씬 더 많고요. 그러나 이제 사회적 스트레스라든지 질병, 특히 요즘 암 환자가 늘기 때문에 네. 뭐 항암 치료 과정에서 혹은 수술을 통해서 난소에 어떤 손상이 가게 되면은 그 폐경이 빨리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사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면 자가면역 질환이 또 많아져요. 그래서 그런 자기 조직을 파괴하는 자가면역 반응 때문에도 난소 기능이 또 이렇게 빨리 이렇게 기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조기 난소 부전이나 뭐 조기 폐경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런 환자들 또 늘고 있죠. 그래서 진짜 그런 여성분들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유전적으로 결정은 돼 있습니다만은 또 그것만으로도 결정이 안 되는 것이 이제 그런 사회적 그 환경에 오는 스트레스라든지 다양한 인자들이 모두 관여를 하고 있죠. 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세상에 대부분 이제 예. 외적으로는 이런 젊음이 예전보다 훨씬 좀 오래 유지되잖아요. 네, 사실 그렇죠. 정말 봤을 때 너무 동안이신데 나이는 들었을 때 훨씬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어떤 완경 나이와 그 딸의 완경 나이 연령대가 비슷하다라는 거죠. 임상학적으로 보실 때. 그거 정말 신기한데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 이렇게 완경, 뭐 요즘 완경 말 많이 쓰는데요. 이제 그 폐경을 하게 되는 그 연령대를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네네. 한 0.6년이니까 그러니까 0.5년 정도요. 그러니까 이제 한 6개월 정도 연장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49.7세 정도가 이제 통계적인 건데요. 이제 옛날보다 이제 좀 그 더 연장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 그것이 52세까지 이렇게 막 늘어난다라든지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51세 내외 정도로 아마 이렇게 좀 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폐경을 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학이 발달했지만 그 연장된 건 한 0.6개월 정도 되군요. 그러니까 0.6년 정도죠. 0.6년 정도. 예. 네네. 그러면 제가 듣기로 얼핏 그 서양 여성들의 그 완경 나이가 조금 더 늦다라고 들었어요. 예, 조금 늦죠.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지역이죠. 뭐 그 온도라든지 그다음에 네. 위도,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고도, 그다음 영양 상태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서양 사람들이 조금 이제 더 오랫동안 하고 있고요. 아마 우리도 이제 그렇게 근접해 가긴 할 텐데요. 서양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늘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좀 끊어보면 조금씩 더 이제 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폐경 연령과 지금의 폐경 연령을 보면 늘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다른 변화, 말씀하신 어떤 외모의 어떤 변화라든지 네. 신체적 조건의 변화들에 비해서 이 생식 연령의 어떤 그 변화는 거의 없다 그게 보셔야죠. 어떻게 보면 진짜 신기하네요.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런 섭리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늦게 연장이 안 예. 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 갱년기가 어떤 여성의 그 생식기의 노화, 즉 난소가 이제 퇴화되면서 이제 생기는 증세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남성들은 그 난소가 없잖아요. 이제 남성은 어때요?
갱년기라는 게 이제 생물학적 지표가 있죠. 이게 네. 이제 폐경을 하느냐 안 하느냐, 생리를 더 이상 하느냐 안 하느냐로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성들의 어떤 그 갱년기는 생물학적 관점,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신체적 변화, 호르몬의 변화가 이제 핵심인데요. 네.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환 쪽의 이제 기능들, 남성 호르몬이 거기서 나오니까요. 네. 이제 거기다 이제 주목을 하긴 하는데 이게 여성한테는 좀 이렇게 49.7세를 딱 기점으로 탁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서서히 감퇴를 해요. 완만하게. 네, 그래서 이제 50세가 되더라도 이렇게 임신 능력이 떨어지거나 내분비 기능이 급격하게 감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환의 어떤 노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사회적 노화예요. 가정에서 그렇겠어요. 이제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 맞아요. 이렇게 그 존중감이 없어지고 직장에서 이제 자기 역할이 없어지게 되면 급격하게 노화가 와요. 그래서 남성 갱년기 장애도 있는데 여성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탁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덜 느껴지는 거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더 뒤늦게 뭐 퇴직이라든지 명예퇴직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과 이제 더불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또 이제 난소나 고환 외에도 이제 부신의 기능들이 그쵸.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부신 기능이 이제 얼마나 또 이렇게 원활하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고전에서 보면 이제 한의학에서 여자들은 7 단위로 이제 이렇게 노화가 온다고 본 거예요. 네. 그래서 7749가 되면 이제 폐경을 한다고 옛날에 봤어요. 네. 남자는 이제 8 단위로 노화가 와요. 그럼 8864잖아요. 그죠? 그리고 64세면 이제 거의 정년하고 난 뒤 연령 전후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남성의 노화가 좀 이렇게 더 뒤로 밀리는 거죠. 아니, 저도 이제 사회에서 이렇게 뭐 제가 코칭하거나 상담하는 분들을 이렇게 뵙더라도 정말 그 연세같이 안 보이시던 남성분들인데 사회적으로 뭐 네. 은퇴하거나 리타이어 하신 분들은 아주 급격하게 예, 맞습니다. 갑자기 저분이 맞나 네. 할 정도로 그 사회적인 노화의 영향이 정말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전 남자니까 네. 이 보시는 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정에 있는 남편들의 어떤 퇴직 이후에도 한결같은 맞아요. 마음으로 존중해 주시면 남성들이 좀 더 이렇게 길을 펴고 살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 네. 같아요. 그게 정말 서로 필요할 것 같으세요. 예. 그러면 이제 하나 더 가임을 했던 여성, 그러니까 임신을 했던 여성과 임신을 하지 예. 않고 이제 계속 살아가는 여성이 있을 텐데 예. 그 두 분들의 차이가 있을까요?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한 적 있는 사람들, 출산한 적 있는 분들보다 한 1.6년 정도 더 빨리 폐경을 하세요. 쉬는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것도 네. 하나의 원인이 될 것 같고요. 임신을 안 했다는 것은 이제 난소 기능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임신을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이제 복합적으로 둘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제 이렇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것이 그 생식 건강에는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체중이 적게 나가는 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네. 이제 적정한 체중을 관리를 해야 제때 이제까지 이렇게 폐경을 하지 않게 되고요. 요즘 이제 흡연 인구가 또 많이 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성 흡연을 하게 되면 대략 한 0.6년 정도, 이렇게 0.7년 정도, 요 정도 사이에 이제 더 빨리 폐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미 이제 뭐 출산을 다시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흡연이라든지 체중 관리는 이제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흡연하지 않도록 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살을 빼거나 다이어트 하는 것도 예, 안 좋습니다, 오히려. 네, 완경을 빨리 예. 부르는 습관이거든요. 예. 그러면 완경기를 최대한 늦추는 게 예. 여성들이 젊게 갱년기를 맞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인가요? 애매합니다. 그 답변하기가. 왜 그러냐면 이제 55세까지도 이렇게 만약에 계속 그 생리를 하고 한다라면 한 달에 생리할 때마다 이제 인간이 보통 한 30cc에서 한 60cc 내외 정도의 이제 정상적인 범위에서 이렇게 출혈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마다 호르몬 변화가 생기잖아요. 네. 그럼 그것이 주는 이제 몸에 이제 자극들, 특히 유방이라든지 이런 신체적 자극들이 상당히 이제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의 어떤 자존감 같은 건 높아질 수도 있으나 이제 실질적으로는 계속 그렇게 생리하고 호르몬이 이제 신체를 자극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남 할 때 같이 묻어서 이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자연의 네, 섭리상 섭리대로 가는 게. 임신도 가임을 해야 할 때 하고 또 완경도 적절한 나이에 네. 하는 것이 오히려 여성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는 예, 말씀이시군요. 너무 일찍 이제 되지 않는 게 이제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아,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여성들이 갱년기를 맞이하면 사실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증세들이 네. 나타나고 힘들어 하시잖아요. 예. 그 극복법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일단 이제 뭐 다양하니까 급성기 증상이 이제 홍조잖아요. 그죠? 네. 안면 홍조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먹는 것들, 먹거리에 대해서 많이 질문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매운 음식하고 카페인 섭취가 대단히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교감신경, 우리 자율신경을 바로 자극을 하기 때문에 심신을 이제 불안정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운 음식과 그 카페인. 카페인 섭취를 좀 제한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좋은 음식은 이제 아무래도 식물성 그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들어있는 이제 것들이 좋겠죠. 그래서 그 두부나 콩 같은 것들, 콩에서 유리한 것들이 되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콩을 많이 먹으면 또 이제 나쁜 거 과잉되지 않냐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먹는 상용량으로는 이제 그렇지 않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두부나 콩 같은 것들을 많이 섭취하고요. 차 종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피 대신 좀 다른 걸 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잎차라든지 약간 서늘한 성질의 연잎차라든지 대추차, 뭐 당귀차 이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실내 환경에서 환기가 참 중요합니다. 환기. 예, 그 여름이 더우니까 여름이 홍조가 더 심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겨울이 더 심해요. 네. 그 실내 온도와 이제 바깥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적절한 환기라든지 느슨한 옷 입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의 땀이 날 정도의 운동들을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운동들은 또 이제 당연히 그 체중의 어떤 유지에도 네.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너무 체중이 빠져도 이제 홍조가 심해지고 또 과잉돼도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먹는 음식 섭취와 그다음 운동을 균형을 맞춰가지고 적정 체중 유지하는 게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홍조는 이제 그렇게 보통 관리를 하고요. 또 이제 그 흔한 게 수면 장애예요. 맞아요. 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상당히 이제 이렇게 많이들 이제 못 주무시는데요. 그 세로토닌하고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낮에 활동을 하고 이제 햇빛을 많이 보면 이 세로토닌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이라든지 명상 같은 것들이 네. 그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들이 네. 세로토닌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또 세로토닌은 이제 그 낮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한 그 햇빛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체 활동을 갖다 적당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또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됩니다, 밤에. 그쵸,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 수면에 또 도움이 되는 수면을 유도하는 이제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마음이 번잡해서 잠이 안 오는 건데 그 몸의 활동이 이제 마음의 번잡함을 잊어버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어떤 그 이렇게 신체 활동과 정신 네. 활동의 이 균형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페인 섭취가 또 결국은 나는 익숙해져 있는 것 같지만 몸에서는 실제로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수면 장애를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이렇게 많이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침 치료가 그런 세로토닌이라든지 또 다른 그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것들을 완화시키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곁들여서 완고한 수면 장애가 와서 뭐 수면제를 드실 경우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 전 단계에 이제 그런 치료들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보면은 이제 그 질이라든지 요도라든지 피부라든지 이런 그 피부 점막들의 어떤 건조들이 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결국은 이제 그 규칙적인 운동과 그다음에 규칙적인 어떤 부부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자신감 있게 수행해 나갈 때 네. 오히려 더 나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필요하고요. 또 조금 지나면 이제 골다공증과 관계되는 것들이 와요. 정말 들을수록 첩첩산중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또 심혈관계 쪽으로 동맥경화도 오고 이제 네. 혈압도 오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 햇볕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신체적 활동을 하되 체중이 실리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수영이 참 좋은 운동인데 수영하는 것이 골다공증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아, 수영은 골다공증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 무게에도 떠 있으니까 이제 중력에 저항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수영도 좋은 운동입니다만은 걷고 뛰는 운동들, 빨리 걷는 운동들을 네. 갖다가 이제 같이 병행하기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뼈가 약해지는 걸 갖다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그 관절 뼈와 이제 이렇게 관절을 지탱하는 근육이거든요. 그 근육량을 또 이렇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폐경 무렵부터 가만히 있으면 1년에 250g 정도씩 근육이 빠져요. 네. 그래서 1년에요. 네. 예, 정도 차가 있습니다. 이제 많게는 그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근력 운동들을
그전부터 시작하셔가지고요. 폐경 이후에도 이제 계속 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뭐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복합적이죠. 그래서 뭐 흡연, 비만, 네. 스트레스 뭐 모든 것들이 다 관여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또 동시에 관리하게 되면은 이 골다공증이나 이제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소인이 있어요. 집안 내력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부모님 세대의 어떤 삶을 이렇게 회상해 보시고 나에게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일찍부터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니 정말 듣고 보니까 사실 이 갱년기라는 것이 아직은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확 느껴지지가 않았었는데 정말 들어보니까 아 이게 그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고 난소가 나이 드는 것만으로도 여성들은 엄청난 이 신체적 변화가 생기겠구나. 예. 네, 이게 생각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그 예전에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이런 증세들을 정말 고스란히 다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게 좀 덜했던 이유가요. 네. 이제 완경하고 난 뒤에, 폐경하고 난 뒤에 이제 살아가는 그 연령이 길지 않았어요. 네. 세월이. 근데 지금은 되게 길잖아요. 한국 맞아요. 같은 경우에는 한 85세에서 90세 사이 정도가 사시니까요. 90 정도 본다라면 예를 들어서 50세 폐경을 하면 40년 더 40년 살아야 살아야 돼요. 돼요. 그 몸을 가지고. 네, 그래서 이 폐경 전후에 네. 건강 관리 잘 해야 되고요. 아. 이제 그런 노력들을 미리미리 하셔야 되는 것이죠. 아니 그래서인지 저도 이제 자꾸 나이가 들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니 근력이 정말 안 붙거든요. 안 붙죠, 당연히. 예. 네, 몇 년을 수년을 노력을 해도 이게 안 빠지고 유지하는 것만 해도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결국은 유지가 목표이고요. 대근육군이죠. 이제 이렇게 주로 이렇게 엉덩이 근육하고 네. 허벅지 근육하고 이제 가슴 근육 이제 이런 그 근육들을 갖다가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완경 되는 그 전후 연령대에 50 전후 연령대에 근육을 늘린다는 건 좀 불가능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근육이라는 것이 이제 근육의 양이 있고요, 이제 근력 힘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의 어떤 운동 수행 능력이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근육의 양을 갑자기 늘리긴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근육의 양은 이제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근력은 이제 과거보다 더 운동을 하면 조금 높일 수도 있어요. 아, 강해지는군요. 그렇죠. 근력은. 왜냐하면 이제 운동 안 하시는 분이 운동을 하면 근육 네. 볼륨은 그대로지만 힘은 네. 조금 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력을 조금 더 이렇게 늘릴수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 활동의 어떤 종합성이죠. 이렇게 춤을 안 추던 사람이 이제 몸치예요. 그런데 이제 춤을 갖다 다시 배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근육의 어떤 그 활동성, 수행 능력은 더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근육의 양을 눈으로만 보지 말고요. 힘도 평가해 보시고요. 네. 옛날보다 더 민첩하고 또 유연하게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능력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갱년기 때 이제 몸치였던 분이 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제 신체 활동을 하는 활동들을 하셔가지고 그 근육 양과 이제 힘과 그 수행 능력들을 갖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때 더 향상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근육은 늘지 않아도 유지만 해도 예. 근력이 강해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예, 강하고 이제 또 유연하게 또 종합적으로 잘 활동하는 거. 유연하고 중요합니다. 민첩한 어떤 예. 유연성을 예. 갖추시라. 네, 정말 중요한 말씀 같으세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우리가 갱년기가 될수록 제일 특히 여성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체중 증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뱃살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고민들 정말 많이 있으시거든요. 뭐 저 또한 마찬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교수님?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게 쉬운데요. 아, 쉬워요. 네, 쉬운데 실천하기 어렵죠. 네. 그래서 그 이제 부신기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죠? 부신기능의 감퇴와 그다음 난소기능의 감퇴가 일어나면 기초 대사량이 이제 또 많이 줄어들어요. 그쵸. 이렇게 에너지를 덜 쓰게 돼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인간이 진화 과정에서 나이 들면 이제 음식물을 채취하기 어려워지니까 덜 먹어도 체중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화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여전히 더 잘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쉬운 1번은 음식량을 줄이면 돼요. 섭취량을. 음식 양을 무조건 그래서 줄여야 저는 이제 되는군요. 10년에 10%씩 줄이자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근데 그래서 총량을 줄이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덜 달고 덜 달고. 덜 기름진 음식들, 맞아요. 덜 매운 음식들을 이렇게 섭취하자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요즘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드시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자녀분 출가하고 이제 뭐 단 둘이 있거나 또 혼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밥을 잘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과일이 또 손쉽게 또 먹게 되는데 과일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그죠. 과당이 이제 맞아요. 당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게 주로 이렇게 뱃살을 많이 이루어요. 이제 그래서 총 열량도 좀 줄이시고 당분도 좀 줄이시는 게 필요하고요. 같은 시간대에 먹는 게 이제 시간대마다 다른데요. 아침에 먹으면 좀 살이 덜 찌고요. 네. 아무래도 저녁에 드시면 또 많이 찌니까 아침 식사 꼭 하시고 네. 저녁은 좀 가볍게 드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뱃살과 배 둘레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뱃살이라는 건 지방인데요. 별로 지방이 없어도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복부 주변에 이렇게 혈액 순환이라든지 임파 순환이라든지 장에 가스가 찬다라든지 숙변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배 둘레를 더 키우거든요. 그래서 그 누워서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들이 있잖아요. 옆으로 네. 누워서 하는 것들 네. 별로 힘 안 들거든요. 바로 들어 올리기는 힘들지만 옆으로는 쉬워요. 그래서 이제 그 교대로 하게 되면 그 장요근이라고 네. 그 뱃속에서 이제 허벅지 쪽으로 나가는 근육이 있어요. 이 장요근이 이제 움직여지고요. 그다음에 옆으로 누워서 예, 다리를 올렸다 수평으로, 내렸다. 예, 하는 거. 네. 그 미용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자기 전에 하고 자고 난 뒤에 이제 하세요. 그러면 네. 이제 엉덩이 근육, 둔근도 좀 강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뱃속에 있는 장 운동이라든지 네. 임파 흐름도 좋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좀 배가 좀 들어가요. 그러면 되게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정말 굿팁인데요, 그거는. 네, 그러면 이제 또 운동을 더 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우선 제가 권하고 싶은 건 배 둘레를 좀 줄이자. 그러면 이제 활동도 좀 민첩해지고 또 운동하시면 또 욕구도 생겨요. 그쵸, 그쵸. 이게 포기를 안 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뱃살 빼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배둘레 관리를 하고요. 그래서 뱃살은 국소적인 운동을 해서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강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 이 강하다는 것은 옆 사람하고 대화하기 어려운 정도의 그 강도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대화가 수월하면 이건 강한 운동이 아닌 네, 거죠. 네, 그래서 짧고 강한 운동들을 주 4회 정도 하시고요. 주 4회나요? 예. 그렇게 해야 이제 빠집니다. 빠지는데 네. 이게 이제 사실은 한국 여자분들이 천천히 걷는 운동은 잘 하시는데 빨리 걷거나 이제 기구 운동을 해서 이제 또 근력 운동을 하는 건 잘 안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옷차림도 바뀌고 모든 생활 습관도 이제 서구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활동 패턴들도 조금 이렇게 이제 좀 적극적으로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력 운동도 좀 하시고 또 유산소 운동을 하실 때도 조금 강도 높게 너무 1시간 이상 길게 운동을 하시면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요. 그쵸.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한 40분 정도 이렇게 짧게 강하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을 이렇게 주 4회 정도 하면 최소한 이렇게 이제 비만은 방지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현상 유지만 해도 이렇게 사실 아름다운 그쵸. 거고요. 예, 그래서 그 완경 전까지 혹은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이루는 어떤 생활의 지혜라든지 지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 어떤 지혜롭고 지성적인 어떤 아름다움에다가 현상 유지된 이렇게 네. 몸매만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매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이제 갱년기 여성분들이 또 호소하는 증세 중에 하나가 이제 예. 관절통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관절통이 있으신데 자꾸 이제 운동하라고 하니까 짜증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픈데 자꾸 운동하라 그런다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리는 게 네. 그 짧게 그러니까 이제 짧게 운동하시는 게 좋고 강하게 그리고 이제 만약 무릎이 안 좋다라면 네. 그 실내 자전거들 있잖아요. 그건 직접 체중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실내 자전거는 이제 걷기 운동의 2배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면 돼요. 아, 네. 20분 걷는 건 40분 자전거 타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내 자전거가 좋고요. 또 이제 그런 경우에 수영이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쵸. 수영이 이제 또 체중이 실리지 않으니까 이제 수영 같은 걸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뜻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내시고 시작해보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생각은 빨리 결심을 해가지고 맞아요. 빨리 실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각자에 맞는 어떤 운동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의료기관이라든지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상담하셔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적당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운동의 시간보다는 더 중요한 게 운동의 횟수예요. 네. 얼마나 규칙적으로 자주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들을 갖다 이렇게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셔서 예. 일단은 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333이라고 그러는데요. 운동하면 힘들어요. 네. 3주 정도 이렇게 지나면 조금 이제 덜 힘들고요. 3개월 지나면 익숙해지고요.
3년이 지나면 이제 운동을 안 하면 이렇게 배겨내기 오히려 힘들어져요. 더 그게 힘든. 그래서 이제 333의 어떤 법칙으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짜 운동도 습관 같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이게 건조 현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어릴 때는 피부가 되게 오일리해가지고 그게 이제 항상 고민이었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 얼굴이 너무 건조해지는 것 같거든요. 예. 그 피부도 여성 호르몬에서 어떤 작용되는 중요한 부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는 것도 결국 이제 피부 상태잖아요. 아까 그것도 그러니까 노화하고 호르몬이 떨어져서 그런 거군요. 이제 관련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연적인 노화가 또 됐죠. 그래서 이제 피부 노화를 이제 막으려 그러면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광선 노화와 열 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 햇빛 자외선 노출이죠. 네, 네. 그때 뜨거운 것도 상당히 이제 그 건조한 상태에서 뜨거운 것도 이제 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햇빛과 열로부터 이제 피부를 차단하는 거. 두 번째가 이제 그 경피 수분 손실이라고 해서 피부를 통해서 수분이 자꾸 빠져나가요. 네. 이제 그거를 막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야간에는 낮보다 2배 정도 수분 손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수분 손실이 안 일어나도록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는 삶을 살고요. 수분 섭취하는 거 중요하고요. 세 번째, 그 중력에 따른 노화가 있어요. 네. 우리가 잠을 잘 못 주무시기 때문에 거의 지구를 안고 주무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엎드려서 막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 계시는데 눌리면 이렇게 주름이 생겨요. 그래서 높은 베개를 벤다라든지 옆으로 막 계속 한쪽으로 주무신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턱을 갠다라든지 이런 습관들이 그 피부에 이제 힘을 가해서 네. 그 중력에 의한 그 노화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중요한 노화 인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모든 게 다 통하는 문제입니다만은 그 독성 물질도 섭취 안 하셔야 되겠죠. 네. 그 음주라든지 뭐 흡연 이런 것들이 다 또 문제가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잊고 지내는 게 이제 주로 이렇게 그 중력에 대한 문제하고 수분 섭취와 이제 그 수면 패턴에 따른 어떤 수분 노화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이제 그 질 좋은 수면은 어떤 거에도 다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보약이네요. 예, 잠이 보약이죠. 네,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이게 유전력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 뭐라 그러죠? 고혈압, 뭐 고지혈, 또 방금 말씀해 주신 이제 골다공증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완경이 되면 증세가 같이 온다고 그러셨잖아요. 이런 그 고지혈이나 고혈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예방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보면 그 고지혈증, 요즘은 이상지질혈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남자들은 보면 이제 삼겹살하고 소주가 이제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여성분들은 이제 보면 믹스 커피 있잖아요. 네. 예, 그거가 이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좀 덜 먹긴 하죠. 덜 드시긴 하는데 어쨌든 설탕 문제죠. 그래서 그 설탕이 많이 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빵 같은 경우에도 건강한 빵 같은 경우는 별로 달지 않은데 이제 그 대단히 단 빵들이 많잖아요. 단맛 나는 것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이상지혈증이 오는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총 칼로리 섭취가 많으면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칼로리 섭취를 주의하시라. 그래서 이제 당분 섭취를 줄이는 게 제일 빠른 일이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단 거 좋아하고 탄수화물 섭취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줄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감자 같은 것들은 좀 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결국에 이제 사용의 문제죠. 우리가 열량이 들어오면 그 소모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좌식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앉아 있는 생활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제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가까운 데 걷는 연습하시고요. 엘리베이터 가다가 집 10층이면 한 7층쯤 내려가지고 3층 걸어 올라가시고요. 내려올 때는 이제 또 무릎에 부담이 많이 하니까 타고 내려오시더라도 올라갈 때는 틈틈이 이제 하시고요. 그다음에 계단을 올라갈 때도 그냥 걷는 게 있고 발끝으로 걷는 게 있을 텐데 아무래도 발끝으로 걷는 게 좀 낫고요. 그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도 가만히 계시지 말고 발끝으로 이제 체중을 실어서 운동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몸을 활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덜 드시고 그다음에 근육량을 키워서 에너지를 분해하는 기초대사량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틈틈이 운동을 해서 이제 분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도 예방을 하게 되고요. 또 그러면 결국 이제 비만도 예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도 이제 예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심장병이라든지 뇌졸중을 예방하는 어떤 길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시작부터 누적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활 주변에서부터 조그맣게 이제 실천해 가시면 그게 처음에는 표가 안 나지만 1년, 2년, 3년 지나면 이제 또래보다 더 젊고 건강한 네. 자기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당 섭취에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이제 생각할 때 당 섭취라 그러면 꼭 그게 설탕이 들어가는 음식만 생각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 예. 주셨듯이 이제 과일도 사실은 이제 과다하게 섭취가 되면 이제 당의 섭취가 느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탄수화물도 그렇고 또 우리 어르신들 매실청은 뭐 또 건강한 음식이라고 많이 쓰시거든요. 이제 그런 거 다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설탕의 상당 그 양이 청매실 담글 때 이제 들어간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적당히 쓰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과일에 나온 당분과 설탕과 매실청의 당분들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당이라는 관점에서 그게 들어가서 이제 지방으로 쌓이는 관점에서는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야채를 좀 많이 드시기를 좀 많이 권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토마토도 야채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뭐 토마토, 오이, 무, 뭐 이런 것들, 양배추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많이 드시면 좋겠다고 네. 생각을 하죠.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중2병을 이기는 갱년기 엄마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 대표적인 증세가 아마 화병 우울증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게 한 갱년기 때 같은 연령 때 이제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3배 정도 이상 더 이렇게 네. 우울증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호르몬의 어떤 급격한 변화, 우리 사춘기 때 이제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 그렇죠. 때문에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인 것처럼. 정신적인 행동적인 어떤 변화가 이제 무성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봄과 가을의 날씨가 사실 좀 비슷한 면도 있잖아요. 인생의 가을이니까 역시 똑같은 호르몬의 어떤 변화 때문에 네. 올 수가 있어요. 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자기 내면의 문제, 스스로 안에서도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데 문제는 나는 참고 이제 견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자녀가 외부 자극이. 외부 자극들이 또 올 수 있죠. 이제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 더욱더 이제 그 핵가족화 돼가지고 그렇죠. 네. 그 자녀들의 어떤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 자녀들의 어떤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해요. 그리고 이제 또 사회 과정이 점점 길어져가지고 취업되는 것이 밀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 고스란히 이제 노출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제 활동 같은 것도 여러분들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사회 경제적인 위기라든지 변화들이 고스란히 또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회적 요인, 네. 이 관계적 요인들이 생물학적 요인 못지않게 이제 상당히 이제 심리적으로 이렇게 자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울증이 참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 화병이라는 게 엉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쌓아두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클 때까지 참자. 내지는 뭐 이렇게 내가 뭐 할 때까지 참자. 이런 어떤 그 나름의 어떤 그 시간의 한계를 설정해 놨는데 그 한계를 넘어가는 그 시기가 대부분 이제 폐경 혹은 완경의 그 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저도 한 남자로서 이렇게 참 민망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어떤 자꾸 이렇게 엉어리지는 마음들을 네. 자꾸 이제 이렇게 남편이든 뭐 주변이든 간에 이렇게 쌓아두는 거는 안 좋고요. 그때 이제 풀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병이라는 게 다른 거 다르게 자기 알아요. 네. 내가 왜 화가 나 있는지 네. 이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풀지 않고 이렇게 자꾸 뭉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원인을 모르는 어떤 그 정신적인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화병이라는 건 나는 알고 있고 가해자도 이렇게 어렴풋이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 문제를 갖다 계속 이렇게 쌓아두고 반추해서 더 키우는 거는 이제 결국은 내 인생, 내 영혼을 이제 부식시키는 일인 네. 것이죠. 그래서 좀 그런 어떤 것들은 그때그때 풀고 해소하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 대화의 기술이 사실 한국 사람들이 좀 부족합니다. 저도 상당히 부족한데요. 이제 그런 나이 들수록 그 대화의 기술을 익혀가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듣고 보니까 그 우리 갱년기를 겪는 어머니도 사실 다른 가족들이 관계 속에서 좀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 사춘기 아이들을 보면 이제 나머지 식구들이 저 아이가 사춘기라서 저렇구나 하고 다 포용하고 또 이해하고 받아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보면 이제 이렇게 자녀 중심으로 많이 네. 이제 형성돼 있거든요. 자녀 교육에 모든 걸 다 걸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명문 대학에 가고 난 뒤에 그 나한테 남는 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성공 뒤에도 나한테 남는 건 별로 없는 그쵸. 거죠. 그래서 이제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어떤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둥지에 남아있는 이제 어미새 같은 거죠.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들이 이제 좀 지나치게 그 자녀에서 이렇게 좀 부부 중심으로 혹은 나 중심으로 또 뭐 혼자 사는 분도 많이 계시고 네. 하니까 나 중심으로 좀 더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그 시니어 그룹의 그 여성들에 대한 그 사회적 배려라든지 관심이 좀 이렇게 커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 시기에 어떤 호르몬이 떨어지는 이 시기에 되게 힘드셨겠다라는 이해와 공감이 이제 정말 지금에서야 되더라고요. 네, 인생이 대부분 그렇죠. 뒤늦게.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이제 지금은 이제 의학이 발달을 해서 갱년기를 겪는 여성분들에게 이제 호르몬제도 많이 투여를 하고 권장이 되잖아요. 예. 근데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사실이에요. 예. 정말 이 호르몬제를 투여해도 별 문제가 없을까? 이러는데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제가 이제 비유하자면 네. 한의사기 때문에 한식 요리 전문가고요. 네. 그다음에 호르몬제는 이제 양식의 문제라서 네, 조금 네.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제 알려져 있는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조기에 폐경되는 분들이 계세요. 40 전에 폐경되시는 분들은 그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면 50세까지 보통 사람들이 폐경하는 그 나이까지 호르몬 하시는 거 권합니다. 저도. 네. 그래서 그거는 확실하고요. 두 번째 폐경하고 10년 이내인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호르몬제를 투여할 수 있다. 그다음에 60세 이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폐경하고 10년이 지났거나 60세 이상인 사람들이 호르몬제를 갖다 이렇게 드시겠다 하는 거는 이제 손해보다 이익이 더 적기 때문에 네.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한 10년 내외 정도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해서 안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출혈이 있어서 이제 병이 뭔지 모를 때, 그 다음에 이제 유방암의 어떤 가능성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요즘 혈전증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혈전이나 색전증의 어떤 거 이렇게 활동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 다음에 간이나 이렇게 담낭 쪽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자궁 내막암의 어떤 가능성이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대상자들을 잘 선별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그 호르몬제를 하더라도 저용량 제제가 있고 뭐 이렇게 고용량 제제도 있고요. 네. 또 이제 먹는 게 있고 피부에 붙이는 게 있고 바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보다는 이제 피부에 부착하거나 이렇게 질내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이렇게 부작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한테 맞는 제형을 갖다 이렇게 전문가한테 상담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갱년기 증상의 어떤 완화시키고 싶은 목표가 뭔지에 따라서 이제 그 종류를 선택해서 쓰시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폐경이 되더라도 호르몬을 드시는 분들이 20%가 안 돼요. 호르몬 제제를 복용하는 분의 20%가 되지 않고 비율이 10%에서 한 그 20% 내외에 계속 걸쳐 있고요. 그다음에 3년 이상 드시는 분들도 이렇게 그 중에서 아주 일부만 아주 적은 숫자만 3년 이상 드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증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도 있고요. 또는 부작용이 한 30% 가까이는 이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또 그러고 있고요.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필요한 분도 계세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조기 폐경되신 분들이라든지 또 그 질 점막이 너무 약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감염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소 치료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제 벽을 두시지 마시고요. 만약에 많이 힘드시면 짧게 적정 기간 동안에 이제 하는 게 더 지혜롭고요. 다만 이제 그런 호르몬 요법을 할 때 이제 사전 검사와 그때 검사 계속 하셔야 되고요. 또 만약에 이제 그런 어떤 그 호르몬 적응증이 아니라면 또 한방 치료라든지 또 다른 방법들이 또 있으니까 이제 또 대안을 찾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대충 그 정도가 이제 알려져 있는 것들이고 또 제가 진료 현장에서 제가 한의사지만 이제 뭐 주저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요하다라면 이제 권하는 어떤 내용들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정말 요새가 노령화 시대가 됐다라는 걸 절실하게 느낀 게 TV에서 뭐 요실금 이렇게 패드 이런 거 선전도 하고 예전에 못 보던 선전들이 많이 그렇죠. 나와요. 그래서 정말 이게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됐구나 느꼈거든요. 예. 지금 이제 요실금은 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그 복부에 압력이 올라갈 때 뭐 재채기를 한다라든지 네. 웃는다라든지 운동할 때 이제 소변이 새는 게 이제 그 복압성 요실금이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막 소변이 보고 싶어요. 못 참아요. 그게 이제 절박 요실금이라고 네, 그러는데 이 두 개가 이제 동시에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혼합 요실금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어쨌든 크게는 두 가지 형태인데요. 젊은 사람들이 복압성 요실금이 많고요. 나이 들수록 이제 절박 요실금이라든지 기가 결합된 형태의 요실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케글 운동이라 그래서 이제 그 배에 힘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골반 바닥 쪽에 이제 힘을 줘가지고 요도 쪽을 끌어올리는 느낌의 운동을 반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부 비만 예방하시고요. 그다음에 적당한 정도의 수분 섭취 반복하시고 그래서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점점점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그 요로 전체에 이렇게 배뇨 기관 전체에 노화가 오기 때문에 점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한 400만 명 이상의 이제 환자들이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또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되면 밖에 못 나가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암이라 그래요. 사회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요실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 피해가 환자가 느끼는 불편함이 당뇨 이상이에요. 세상에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생활에 불편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기에 이제 한방 치료 같은 것들을 하시고요. 또 스스로 또 예방 관리하는 어떤 것도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글 운동 같은 걸 실제로 하시고 복부 비만 좀 이렇게 예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건강 상태를 이렇게 정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말 고령화 사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팁 같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해주고 싶으신 혹시 이야기 있으실까요? 뭐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이제 우울함이 심해지면 이제 마음의 감기겠죠. 근데 그게 우울증으로 가게 되면 이제 마음에 독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호르몬의 변화가 주는 어떤 다양한 심리적 변화들이 이 시기에 오기 때문에 마음의 감기에서 그치고 독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제 마음을 잘 돌아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신체적 건강 측면인데요. 그 근육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근육량을 유지하고 근력을 갖다 개선시키고 근육의 어떤 활동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개선시키는 노력들을 하시는 것이 결국은 이제 전체 어떤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운동도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더 빠졌는데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더 이렇게 젊고 건강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사랑도 하시고 몸의 사랑도 하시고 그런 삶을 살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옥 같은 팁 많이 방출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렵고 불안하게만 느껴지던 갱년기나 나이 등도 이렇게 교수님과 함께 대비책과 예방법을 알고 나니 훨씬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배우신 유용한 팁 활용하셔서 멋지게 나이 드시는 중년 되시길 응원합니다.